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새벽,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회인이 되어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낡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어 보았습니다. 매듭이 자꾸 어긋나고 손끝이 어색했지만 그것조차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고 동시에 더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이 김을 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힘내라. 그 말에는 긴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주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내 옆을 지나며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그 짧은 손길 속에서 믿음과 기대, 그리고 걱정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들어서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도 있었고 오랜 세월을 일터에서 보내온 듯한 어른들도 보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버스에 몸을 싣자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붉은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새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낯익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어깨에 기댈 수만은 없다. 그러나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맞지 않다면? 부모님께 실망만 드린다면? 생각이 꼬리를 물며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곧 반전처럼 따뜻한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적 손을 잡아주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장마철 젖은 길을 걸으며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먹고 힘내라 하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출근의 설렘은 두려움과 함께였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빌딩,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첫 출근의 아침, 그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만들어낸 나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출근길, 낯설었던 회사 생활, 그리고 긴장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모두 오늘을 향해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이던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속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로 기록된 내 한 달의 땀과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무게였지만 부모님이 평생 흘리신 땀방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듯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일터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 해질녘 저녁밥을 차리며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월급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저녁 약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월급이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나는 새 옷을 살 거야.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 저녁 햇살이 도시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분주한 사람들,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들, 그리고 내 손에 꼭 쥐어진 봉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장면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심장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설렘 속에는 묘한 떨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가장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더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길가 가게의 쇼윈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물건들이 나를 유혹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것보다는 부모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선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걸으며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번 첫 월급,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겠다. 밤이 찾아올 즈음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즐거움과 계획으로 분주했지만 내 안에는 오직 부모님만이 자리했습니다. 오늘의 설렘은 내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부모님께 드리는 순간만이 진정한 보상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 속 월급 봉투가 나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지. 그 생각은 마치 내 발걸음을 이끄는 듯 자연스레 상점가로 향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오래된 신발 가게였습니다. 낡은 간판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두들이 내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신어 달아버린 구두 한 켤레. 가죽이 갈라지고 굽이 삐뚤어진 그 구두로 아버지는 여전히 일터를 오가셨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구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께 새 구두를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곧 눈에 들어온 가격표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 손에 쥔 첫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빼고 나면 큰 돈이 남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구두 한 켤레 값이 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첫 월급이 이렇게 작은 건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설렘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른 가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작은 잡화점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열대에는 따뜻해 보이는 장갑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장을 보러 가실 때 손끝이 곱아 얼어붙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장갑은 이미 색이 바래 손가락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장갑 하나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포근한 털안감이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이걸 드리면 어머니가 웃으실까? 내 마음은 잠시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불안도 따라왔습니다. 너무 평범한 선물이 아닐까? 값싼 장갑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갑을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첫 선물이라는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구두든 장갑이든 그 안에 담길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진심이 선물 고르는 손끝에서 시험을 받는 듯 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동안 내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에게 씌워주던 아버지, 손이 시려워도 장갑 대신 김밥을 쥐어주던 어머니, 그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쉽게 떼지 못한 채 상점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구두와 장갑 사이에서 내 마음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조차도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물은 완벽한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께 전하는 내 진심 그 자체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비록 선택은 아직 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의 이 망설임은 부모님께 드릴 마음을 더 크게, 더 따뜻하게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것을 고르든 부모님께 전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나는 여전히 두 손에 월급 봉투를 꼭 쥐고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까 잡화점에서 본 장갑이 떠오르고 신발 가게 창에 놓인 구두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두 갈래 길 위에서 멈춰 선 듯 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는 분명 묵직했지만 동시에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흘리신 땀과 세월에 비하면 이건 턱없이 작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작은 돈으로 부모님께 무슨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가슴속이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발걸음은 멈추고 그 자리에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쇼핑 봉투를 들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과 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부럽게만 다가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조차 망설이고 있을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구두가 흠뻑 젖은 채로도 내 손을 꼭 잡고 걸으셨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내 어깨가 젖지 않게 우산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겨울 새벽, 어머니가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쌀밥 위에 계란 부침 하나를 올려주시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이걸 먹고 힘내라. 그 따뜻한 손길은 장갑보다 더 포근했고 그 도시락은 어떤 잔치보다 귀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밀려오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갑이나 구두, 그 어떤 선물도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을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달음이 나를 조금은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값비싼 선물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민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다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구두든 장갑이든 이제 선택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나의 진심, 그 마음이 부모님께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동안 서성였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정해야 한다는 마음이 내 어깨를 밀었습니다. 먼저 신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반짝이는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검정빛이 깊은 구두 한 켤레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발 크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낡은 구두의 모양이 선명히 떠올라 이 구두가 꼭 맞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니 묵직한 가죽의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위해 꼭 사야 한다. 점원에게 사이즈를 묻고 구두를 고르자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구두를 신고 걸으실 모습을 떠올리니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오가시며 차가운 바람에 손끝이 얼어붙던 모습, 그 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잡화점으로 갔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장갑들이 하나둘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털 안감이 보드랍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소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회색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갑이라면 어머니 손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겠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구두와 장갑, 두 개의 작은 봉투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을 선택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껴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내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값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는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두 개의 봉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 위로 번진 미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이 선물을 전하는 순간을 그리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저물어가는 골목길, 나는 두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쥔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쪽 봉투에는 아버지를 위한 구두가,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를 위한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봉투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를 지날 때마다 오늘 하루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긴장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 그 순간을 떠올리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마치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손에 작은 상장을 들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랬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보았고 아버지의 미소 속에서 든든한 힘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내 마음이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기쁨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오늘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내 마음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웃음을 지켜드릴 차례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집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부엌에서 나는 된장의 향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는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나를 감싸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곧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앉아 선물을 내밀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봉투 안의 물건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는 내 감사의 마음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긴장감이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지던 금속 손잡이가 곧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노란 불빛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빛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꽉 쥔 채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순간이 시작되는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부엌에는 은은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왔니?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말조차 오늘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심스레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첫 월급으로 샀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나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열어보셨습니다. 그 안에서 구두 상자와 장갑이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왜 샀니?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목소리 속에는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늘 낡은 구두만 신으시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마다 손이 시리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길을 마주하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자 속 구두를 꺼내 발에 신어보셨습니다. 낯설게 반짝이는 구두가 아버지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을 걸어보시더니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맞네. 아주 괜찮아. 그 짧은 말 속에서 전해지는 뿌듯함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장갑을 손에 끼워 보셨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시며 장갑의 촉감을 느끼셨습니다. 따뜻하네. 내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미소는 환하게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눈가도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눈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어주셨습니다. 작은 집안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구두와 장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삶을 향한 나의 고마움이었고 첫 월급의 가장 값진 쓰임새였습니다. 나는 두 분의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새 구두를 발에 신은 채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었던 낡은 구두와 달리 반짝이는 새 구두는 낯설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몇 걸음 걸어보셨습니다. 발에 꼭 맞는 듯 움직임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 발이 편하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묘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나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자 보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발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 담긴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갑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끼우며 촉감을 느끼셨습니다. 손끝이 장갑 속에서 포근히 감싸이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구나. 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해져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짓이 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장갑을 낀 손으로 내 손등을 살짝 감싸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다니 참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가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보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늘 강하고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들이기에 그 눈물은 내 마음을 더 깊게 울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두와 장갑은 그저 물건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온 길, 어머니가 지켜온 집,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그 모든 것이 작은 선물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드린 건 선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다.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는 든든했고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표정 하나하나가 내 삶의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다시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이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방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나는 부모님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된장국 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작은 상 위에 반찬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 노릇하게 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마주 앉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벗어 옆에 두고 여느 때처럼 밥을 뜨셨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내가 이런 날을 만들어주다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장갑을 곁에 두고 밥을 더 푸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은 내가 사온 선물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있었던 옛 추억을 꺼내셨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첫 월급으로 외투를 사드렸지. 그 이야기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참 기뻤지. 그런데 오늘이 그날보다 더 기쁘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앞섰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넘어가자 온몸이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잔치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나누는 이 순간에서 가장 빛나는구나. 밥을 먹으며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는 오래된 노래처럼 편안했습니다. 서툰 농담에도 웃음이 터지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세상의 어떤 근심도 문 밖에 멀리 두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자. 이 웃음을 잊지 말자.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집 안은 밝고 환했습니다. 전등빛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많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식탁 위의 음식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웃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시간은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집안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넉넉했습니다. 나는 두 분의 웃음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부모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집 안에는 고요가 깔렸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눈앞에는 오늘 부모님께 드린 구두와 장갑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구두와 해진 장갑 대신 반짝이고 따뜻한 새 선물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첫 출근의 떨림에서 시작해 월급날의 설렘과 길가에서의 망설임, 그리고 부모님께 봉투를 건네던 떨리는 손길까지. 오늘 하루는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값진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청춘의 한 장이 또렷하게 새겨진 듯 했습니다. 나는 문득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 구두를 신어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시던 아버지. 장갑을 낀 손으로 내 손을 감싸며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그 장면은 내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미소와 눈빛은 어떤 보물보다 값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건 부모님께 드린 감사였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였다. 물건은 언젠가 닳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방 안의 조용함 속에서 나는 부모님이 걸어오신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흘린 땀방울, 견뎌온 고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주신 따뜻한 웃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돈은 결코 그 세월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모님, 저의 첫 선물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삭임이 별빛을 타고 부모님 마음속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은 단순한 구두와 장갑이 아니라 부모님과 나 사이를 잇는 달이었고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순간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따뜻한 여운이 마음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오늘 나는 부모님께 드린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듯 했습니다.